이곳은 정치인가 야구인가 야구를 접목한 신개념 토크쇼 정치 베이스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홈런 치겠네. 대표 선수들이 빠지셨었죠? 아, 예, 우리 차재원 선수께서 전지 훈련을 갔다 오셨다고 자비로. 예, 저는 뭐 미국에서 열리고 있던 월드 시리즈 내셔널리그 챔피언스 리그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까지는 못 했는데 집에서 그냥 김하성 하는 거 열심히 봤는데 예. 필라델피아 필리스에게 아쉽게도 지는 바람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본인이 빠진 어떤 그 우리 PBO 리그의 네. 그 경기 내용을 보셨을 텐데 네. 참혹했습니까? 아니요, 뭐 제 스코어가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더라도 세상은 잘 굴러간다는 사실 또 한 번 확인한 네. 한 주였어요. 알겠습니다. 신규 선수는 어떠셨어요? 한 주 쉬어보니까. 뭐 저도 이제 좀 시청자분들께서 매주 보는 것보다는 한 주 네. 정도 뭐 그리움을 네, 네. 남기려고 했었는데 뭐잘안 될 것 같고요. 밀당. 예, 밀당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잘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겠습니다. 네, 네, 전 아무튼 재판 갔다 왔습니다. 재판 다녀오셨고. 네. 아무튼 뭐 이제 저희 넷이 이렇게 열심히 한번 불태워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저부터 분발하겠습니다. 아유, 예. 태도가 좋습니다. 제가 저부터 분발을 두 하도록. 분이 빠지니까 전력 손실이 예. 미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표 선수들과 함께 PBO 리그 시작할 텐데요. 자, 2주의 스코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스코어 보여주세요. 네, 2주의 스코어입니다. 윤석열 호의 스코어 2주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 동일하게 3%포인트 빠졌습니다. 예, 어떻게 또 평가해봐야 될지 조사 기간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해봤다는 거 만나봤고요. 정당 스코어도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동률, 더불어민주당 2%포인트 상승했고요. 정의당의 스코어는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선수 타율표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경기에서 우리 오현주 선수가 아차차야를 해서 카카오톡 화재 관련해서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된다. 모든 선수의 동의로 안타를 기록하면서 4할을 기록 중입니다. 신인규, 노정열, 오현주, 차재원, 이종근 선수의 타율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은 바로 노정열 선수와 차재원 선수가 현재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 네, 제가 신인규 선수를 제치고 꼴등에 드디어 진입했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인생에는 그 등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명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1등만 기억합니다. 지금.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일단 2주의 스코어 만나보셨는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선구안을 해봤던 주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안 계실 때 우리 대표선 두 분이 안 계실 때 시정연설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각자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아무도 못 맞췄다는 거. 저 정말 근접했는데. 사실 근접하긴 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얘기했는데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네. 조건을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때문에 네. 보이콧을 선언한다. 네. 다만 못 맞춘 게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 맞아요.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 들어가지도 않았어. 요거 맞았으면 진짜 홈런인데. 말로 그러게요. 홈런 기록할 수 아쉽네요. 있었던 더 아쉽네요. 쓰시지. 네. 좀 아까웠어요. 근데 저는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보고 이거 뭐야 했거든요. 와, 근데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 민주당이. 이제 그 대목이 있었고요. 자, 일단은 스코어가 나왔으니까 전체 선수들의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선수부터. 근데 저는 지금 3%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 저는 좀 더 굉장히 선전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김문수 지사를 통해서 이제 인사가 또 흔들리면서 상당히 이제 위기 국면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이제 수사가 좀 진행이 되면서 보수 지지자들이 좀 많이 결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3% 상승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실수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이건 더 큰 폭 차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30%대 찍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또 국정 운영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사실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어떤 그 기관을 통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만 다른 조사에서는 사실 조금 더 많이 나온 것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종근 선수가 이따가 언급할까봐 제가 미리 언급을 한다는 점. 자, 우리 노정열 선수는? 네, 아마 소기의 목적을 거뒀는데 그 비율은 높지는 않다. 네. 사실은 저게 25, 26, 27이거든요. 시정연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의 민주당 압수수색이 이제 실행이 됐고 파일 4개를 가져갔고 네네네. 그 이후에 여파까지 본 건데 사실은 갤럽
버전으로 저렇게 30이 되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올랐다는 거에 만족하기에는 여전히 30의 2배가 넘는 62%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네.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합니다. 네, 우리 차정현 선수님. 지금 한국 프로야구가 지금 가을 야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가을 야구에 진출한 이 지금 지지하는 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관심을 두고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번에 대통령 시정연설이라는 네네네. 그러한 상황에서 헌정사로 처음으로 이 제1야당이 보이콧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가을 야구 못지않게 이 소위 말하는 그 각 팀을 지지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예.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지난 그러니까 시리즈 기간 동안에 약간은 좀 이 마음에 안 들고 한 점이 있었지만 예. 일단은 지금 가을 야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우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총력적으로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게 따른 뭐 나름대로 미미한 효과 아닐까. 그리고 또 평소 야구를 잘 보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공중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실시간 중계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스포츠 채널을 사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가을 야구를 하면 예. 공중파 방송은 아, 또 이제 꼭 하죠, 꼭 꼭 하죠. 하거든요. 꼭 하죠. 그러다 보면 이게 괜히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던 사람들도 예. 한 번쯤 보는 거야.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 이렇게 보면서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선이 집중되면서 결국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타석에 있는 예. 약간 그러니까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팀에서 네. 조금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현주 선수. 대부분 비슷한 네, 네, 평가신데 오늘 좀 저도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슷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것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오른 것 이런 게 양측이 직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추세로 다음 것까지 예상을 하자면 어쨌든 남아 있는 게 북한의 북핵 실험 관련해서 이제 뭐 그런 전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흐름을 쭉 타고 조금 더 고공행진하지 않을까. 다만 한계는 거기에서 멈출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지금 33? 그건 저공이야. 사실 3분의 1 네. 자, 우리 이종훈 선수. 올라가긴 하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2주의 스코어 다시 보여주세요. 스코어 좀 보여주세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세. 점을 보지 말고 선을 봐라. 24라고 시작해서 선을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예요. 예. 중간에 잠깐 내려왔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 저기 누구야? 윤석열이 곰이냐 여우냐? 곰이에요. 구단주가 구단주가. 네. 아, 여우처럼 이렇게 점프해서 뭐 쥐를 잡고 쥐 잡는 거 보셨어요? 여우 팍 점프해서 급전 직하로 낙자해갖고 네. 먹거든요. 네. 근데 여우가 아니에요. 곰이에요. 천천히 따먹습니다. 지금 다져가면서 가고 있어요. 전체적인 선은 앞으로 뭐 31이 됐든 29가 됐든 중요하지 않고 네. 서서히 오르고 있다. 선이. 그 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국내 정치는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저기 해외로 좀 영향을 돌리면 시진핑의 3연임 네. 이것도 난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사실은 진짜 북한처럼 중국이 우상화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완전 우상화를 했어요. 시다다는 뭐 시다다한테 시집가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시다다가 뭐냐면 시진핑 삼촌, 시 아저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노래가 있대요? 아니 완전히 그런 걸 오. 강요하고 대학 시험에 시진핑 사상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동안은 우상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미 우리도 알고 있을 만큼 알고 있거든요. 네. 3년임 할 때 후진타고 쫓겨나는 거 보세요. 네.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문재인 대통령이 네. 시진핑과의 네. 어떤 관계, 예. 그 새롭게 어떤 친중 관계가 다시 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도 사실상 이번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중국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 자. 근데 갑자기 제가 왜 등장을 하십니까? 네. 여기서 문재인이 시진핑 중대? 저 시 주셔가고 저는 사랑 문? 외교를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딱히 이제 이 중국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미국의 프로야구의 영향이 한국 야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미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지금 시진핑이라는 강력한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그 장악이 강한 선수가 중국 팀을 완전히 지금 호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한 주간에 그 벌어지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자체가 지금 녹록치 않다.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될 국면이 아닐까? 박수칠 국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지금 지지율이 사정 전국을 통해 가지고 일부 올라가는 그 저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봅니다. 앞에 인사 실패를 감안하면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여기서 좀 재미를 보면은 앞으로 더 엑셀을 밟으면서 돌진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랬을 때는 이건 상당하게 과속 운전이 되고 예. 사고 위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할 필요는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신 선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데 사전 전국의 반등이라면 예. 이 저기가 돼야 돼. 지지율이. 당 지지율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당 지지율이 그대로. 당 지지율은 올랐어요. 민주당이. 음.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겠죠. 보수 결집했다, 뭐 진보 결집했다. 만약에 양쪽에 결집했다면 사전 전국의 영향, 그 영향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 정국에서 맛을 들였다면 그게 먹혔다면 중도가 그래 민주당 나빠. 이재명 나빠. 그리고 민주당도 떨어지고 대통령이 올라야 이게 사정정부의 영향이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각각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오르고 2% 올랐잖아요. 대통령도 오는 건 대통령의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런 어떤 민주당과 별개로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네, 요거에 이제 반론 받고 이제 이주연을 더 먹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 사정당국의 드라이브는 누가 던졌냐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투수가 아니었어요. 행정부 수장인 윤석열 구단주와 네. 그 밑에 있는 검찰총장이야 검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들리는 정확한 얘기로는 국민의힘 선수들 중에도 그분들도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금배지 달고 뛰는데 이렇게까지 시정 연설 예정된 전날 오전에 친다. 오후에 그래서 압수수색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정부 여당이지만 네. 이 사정당국을 직접 드라이브 강공을 한 검찰 선수들과 네. 직접 금배지를 달고 내후년 초에 민의를 살펴야 되는 예. 두 선수들 간에는 굉장한 온도 차이가 있다. 네, 그게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평가까지만 듣고 2주의 스코어에 대한 분석을 우리 대표 선수와 주장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2주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하이라이트 어떤 장면들이 우리 팬들의 마음을 적셔냈다? 몰라.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는지 2주의 하이라이트 만나보겠습니다. 2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2주의 하이라이트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그렇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는 가운데 치러졌죠. 민주당은 야권을 향한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에 반발하면서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또 사전 환담하는 것까지 보이콧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우리 정의당의 비대위원장이 사과해라 했는데 사과할 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라는 대답도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아무튼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이 시정연설 불참하면서 예산 정국은 시작부터 얼어붙은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가야 되겠죠? 함께 들어보시죠. 좀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그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네, 염통이 쫄깃쫄깃 가슴이 선덕선덕한 2주의 하이라이트 만나봤습니다. 우리 신인규 선수가 꼽아왔죠? 몇 꼽아왔습니까? 예, 이제 저는 저 모습을 딱 보시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보면요. 상당히 좀 반쪽짜리 국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네. 가운데가 다수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원래 앉아야 되는데 싹 다 텅텅 비워버렸고 비었어요. 대통령 기준으로 이제 왼쪽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만 이제 일부 차 있었던 겁니다. 예. 상당히 좀 보기 아쉬웠고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고 뭐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무리하다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또 네. 왜 그럼 그런 사람 당대표를 뽑았냐 이래서 또 정당했다라는 지금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참여하지 않겠다. 저는 불참 카드 상당히 저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초강수에 대응을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민주당한테도 좀 안 좋은 선택이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사실 만약에 시정연설에 다 국회에 들어오고요.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어오고 대통령의 무리했던 그 전날 있었던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라면은 국민들의 호응을 굉장히 얻었을 거야. 그러면서 민주당은 할 일은 하는구나. 좀 예. 책임 있는 대안 세력은 이랬을 텐데 본인들이 시정연설을 완전히 거부하는 강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슈는 딱 사라지고
야 이거 민주당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이 이슈로 완전히 옮겨붙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저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은 정말 민주당에게는 정말 완전한 패착을 뒀다. 네. 저 그렇게 좀 봤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한 고고. 게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갤럽 여론조사가 25, 6, 7이란 말이에요. 예. 25일 날이 바로 시정연설이 있으셨던 날이에요. 네네.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까지 합친 건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 변호사님이 거의 다 맞는데 네네. 이것은 그것이 반영됐다면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져야지 네. 혹은 33으로 네. 일치해야 정상이 아닌가 싶고 예.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예. 언론들이 제목을 뽑을 때 저희는 이제 유튜브 제야 언론이지만 예.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보이콧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바로 그 전날 음.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압수수색이 있었던 있었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렇게 공이 날라오니 이쪽에서는 이렇게 받아진 거죠. 그렇게 예. 보는 것이 맞고 예. 혹시 이따가 시간이 없을까 봐 예. 자, 예. 저희는 갤럽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리서치라는 곳에서 예.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 예. 시정연설 있기 전에 예. 어떤 걸 조사했냐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와 대장동 특검 받아들이냐 두 가지를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39대 57로 18% 차이가 납니다. 네. 즉 신뢰하지 않는다가 더 57로 높고요. 네. 또 한 가지 대장동 특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더니 네네. 해야 된다가 60%고 지금의 검찰로 충분하다가 34가 나왔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하면 거의 더블 스코어거든요. 저도 깜짝 놀란 수치입니다. 예. 물론 국민의힘 선수들은 이 여론조사를 믿지 않고 싶고 네. 이상한 네. 성향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 여기에 분명히 민심의 한 축이 작용한다.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종호 선수가 먼저 손 드셨습니까? 팩트 체크. 헌정사상 최초가 아니죠. 헌정사상 최초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헌정에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야당 압수수색 굉장히 많았어요. 제일 기억나는 게 아니.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정연설 전날 한 적이 있는지를 팩트 체크 한번 해주세요. 시정연 에이, AC 아니, 안 아니, 했어요. 전혀 다른 상황이지. 발음을 정확하게 ABC. 해주셔야 돼요. 발음 정확하게. 우리 민감한 문제야. 우리 비서고의 국민들이 민감해. 이 모든 것들은 그러면 다 저기야. 다음 내년에 네. 시정연설을 만약에 보이콧하는데 그 이 뭐 9월 16일 날 뭐 시정연설 보이콧한 건 처음이야. 헌정사상 처음이야. 네. 뭐 9월 18일 날 또 만약 보이콧했어. 9월 18일 날 한 거 처음이야. 그거는 뭐가 달라요? 아니, 검찰이니까 자, 무리한 시정연설 압수수색을 다시 했다고 하잖아요, 얘기할게. 지금. 예.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네. 헌정사상 당연히 붙어야지. 네. 왜 이유를 드릴게요. 홈 경기와 원정 경기가 있어. 네. 홈 경기면 뭐야? 내가 주인이야. 네. 원정 경기는 뭐야? 내가 손님이야. 그렇죠. 자, 저기 국회가 지금 대통령실이에요. 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야 대통령이 내가 좀 연설 좀 하는데 야 국회 너네들 와 그러면 미쳤냐 하고 안 갈 수 있어. 이건 보이콧이야. 네네. 근데 국회는 누구예요? 국회는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집이야.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주인이라고 네. 손님이야. 손님이 와갖고 고개 숙이고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네. 이거를 보이콧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리어 주인이 지금 나간 거지. 자, 헌정사상이 왜 붙는지 알아요? 헌정사상 헌정 이후에 그러니까 최소한 87년 87년. 이후에 네. 야당 탄압 한두 번 했어? 뭐 야당 탄압 없었어요? 시정연설 전날 한 적 있나요? 야당 탄압 또는 아니 팩트 뭐 체크를 하시라니까. 잠깐 내 얘기. 뭐 야당 탄압 뭐 군사 정권 했을 때 아니 야당 시정연설 전날 한 게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데 뭘? 야당 탄압 나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어느 일이 없었냐고. 근데 그거를 꼭꼭 참석했다고. 모든 야당들이. 자, 우리 국민의힘도 정도가 그렇고. 주장님 빨리 달랐습니다. 정리해줘. 우리 차재현 주장님 빨리 나 정리해줘. 얘기 안 끝났어. 알았어. 시간 배분해 주세요. 시간 배분. 근데 오케이.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네, 왜 지금 문제가 생기냐면 네. 이거예요. 네.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게 그럼 다시 이제 진영 바뀌어갖고 저기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고 민주당 대통령이 있는데 야당이 국민의힘이 아니 시정연설 전날 뭘 압수할 일 했다고 없죠. 뭘 네. 했다고 아니 그때는 그렇게 없다니까요. 나는 무조건 선이고 너는 무조건 악이야. 그런 건 나는 아니고. 뭐 종교적으로 신이고 아, 이건 종근당 우리는 선수가 아무것도 그런 장을 건 안 해. 아니고. 이렇게 자 가정을 시간 배분해 하면 주세요. 알았어. 주장님이 정리해주고 얘기를 못 못 하는 하는 거지. 거지. 원주 예. 선수 그건 맞아요. 없지. 먼저 근데 어쨌든 정권 네. 바뀌었을 때 또 민주당이 네. 민주당은 들어와 있고 국민의힘은 다 나가버리고 이런 이제 모습은 관행을 남기는 건 좋지 않다. 이제 이 말씀이고. 자, 차재현 주장 빨리 근데 말씀해 주세요. 팩트 체크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팩트는 제1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한 적은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87년 이후에. 그리고 그 건의주의 정권 시절에도 가끔씩은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을 뭐 잡으러 가기 위해서 들어간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적은 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 있어요. 한나라당 아니 한나라당 당사 대납 사건. 당사 대납 사건이라도
거기도 제 기억으로는 이미 제출하지 않았어요? 자,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정현 그때 네. 이정현 부대변인이 있었고 설명을 드릴게. 저 한나라당 당비 대납 사건으로 대전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그러니까 중앙당사를 그거는 중앙당사를 갔어요. 중앙당사 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자료를 충남도당으로 넘겨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주간 압수수색 영장이 시간이 있잖아. 네. 그 갖고 갔어요. 네. 갔는데 실랑이를 벌이다가 들어와 했어. 네. 그리고 중앙당사를 컴퓨터를 저기 뒤지기 시작했는데 네. 문제는 시간이 오버된 거야. 네. 야간 압수수색 영장이 안 돼서, 없었어. 그래서. 시간 쭉 하다가 네. 아예 그러면 이미 제출해? 저기 대전지검으로 내려줄게. 자, 문제는 뭐냐면 들어갔어. 네.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컴퓨터를 켰어요. 네. 그리고 그 명단을 체크를 하다가 중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이 받아들인 거예요. 검찰 그 당사로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컴퓨터를 켰다고. 네. 그럼 받아들인 거지. 자, 우리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많은 댓글로 의견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 차재원 주장 말씀하시다 또 끊긴 거. 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경우하고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약간 좀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저는 조금 이렇게 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따지자고 한다면 네. 뭐 야당 당사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야당에 대한 그러한 이 전면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특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러한 시점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금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자 어쨌든 제가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야구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번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은 저는 그렇게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KBO 총재가 지금 시구하러 온 거예요. 예. 시구하러 왔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홈팀은 박수를 치고 있는데 어웨이 팀이 경기장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프로야구를 한 지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어느 시구에도 예를 들면 어웨이 팀이 그 시구 행사 자체를 보이콧한 경우는 없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 KBO 총재라는 사람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든 구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상당히 이 리그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 구단을 상당히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가 있다고 해서 그 선수가 아마 이 감독이나 전 선수에게 버티렸을 거라는 이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갖고 예. 그 구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경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참에 그 구단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수색에 나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편파적인 리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어웨이 팀은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 프로야구 경기가 사실은 많은 인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곧 11월 달에 월드컵 축구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딴 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를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해야 될 네. KBO 리그 총재가 네. 아주 편파적인 리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이 경기에 임하고 있는 어웨이 팀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네.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요. 알겠습니다. 오현주 선수 오래 기다리셨어. 오현주 선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네. 점체 얘기에 나오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네네. 보이콧한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에서의 막말. 네,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걸 이제 빼먹고 얘기를 나누니까 사실 그거를 계속 국회의장도 사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왔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잘했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게 헌정사상 저는 처음이라고 해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네. 이것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야구에 비유하셨는데 저도 야구에 비유하자면 네. 아예 이제 경기를 선수들이 불참한 거잖아요. 네, 근데 네. 프로야구 역사상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선수들이 경기 불참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네. 지금도 없어요. 네. 그런데 미국 프로야구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미국 야, 프로야구에서 미국 프로 MLB까지 뽑았어요. 2020년에 경기를 선수들이 보이콧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네.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3개월 뒤에 다시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서 도저히
더 이상 경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보이콧을 해요. 아, 블랙 라이브즈 매러 운동과 연관된 네, 거구나. 그래서 저는 뭐 이 사건이 그래서 이번 시정연설 보이콧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이 보이콧에 대해서 감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이번 시정연설 보이콧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저는 추후에 남은 문제다. 보이콧 자체는 뭐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뭐 이 정도. 오래 기다린 만큼 아주 그냥 지금 논쟁과는 다른 지점. 근데 놓치고 있는 게 다 동의하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금 저 갤럽 조사가 25, 6, 7이에요. 25일 날 보이콧과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합친 게 올라갔다니까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사실 떨어지거나 그대로였다는 얘기를 꼭 포인트 찍고 싶습니다. 그것도 짚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로운 걸 던져주셨으니까 저도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가셨을 때 뭐 유감이다, 뭐 해외 순방 가서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 좀 유감이다 정도 얘기가 사실 그 민주당 다 빼고 뭐 민주당 보이콧한 거 다 그냥 차치하고 뭐 국회의장을 만난 그런 이제 자리에서는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또 이제 전해줘 버려서 약간 좀 머쓱해졌긴 했거든요. 우리 5분은 혹시 저처럼 우리 윤석열 구단주가 국회에 가셔가지고 유감이다 정도의 표현을 할 줄 알았다 혹시 거소해 주시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아니 저는 할 줄 알았어요. 저는 할 줄 알았는데 혹시 기대하셨어요? 아니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고민하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안 할 줄 알았다 당연히. 두 가지를 했어야 돼요 저는. 네네네. 해야 된다. 정무수석을 보냈어야 돼 그 전날. 그렇죠. 맞아. 그럼 보이지가 정무수석이 않아. 가서 일단 야당 대표한테 아유 이렇다 저렇다. 그게 정무수석이 할 일인데 왜 가지도 않고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또 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두 번째로 어쨌든 그 간담회에서 이런 정도 얘기는 해야지. 아유 참 나의 언행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그런 그러면 제가 이 정도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그럼 5분을 포함해 저까지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정무수석을 보낸다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야구에도 보면 주자가 1루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루를 할까 말까를 그러니까 누가 결정할 것 같아요. 대다수의 팀 같은 경우는 감독이 지시에 의해서만 뛸 수 있어요. 잘못에 뛰다가는 그 선수가 만약에 축구잖아요. 그럼 책임다. 홍군형 나죠. 아주 홍군형 나고 그다음 경기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상당히 감독이 신뢰하고 나름대로 감독이 또 어떻게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자율권과 재량권을 주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믿음의 야구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옛날에 LG 트윈스의 이강환 감독 같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야구 이런 건데 옛날 또 롯데에 있던 로이스트 감독 같은 사람들, 김경문 같은 감독 같은 사람들이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주자가 스스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이루어 뛸 수 있는 정도의 자율권이 대통령 정무수석한테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조금 내가 좀 잘하는 선수다 생각하면 내 선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용산의 분위기가 아닐까? 근데 그런 팀이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마 이 정도로 저 부적절한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내가 유감입니다. 이 정도만 사실 뭉개는 거지만 그렇게 말씀은 지금 30이 아니라 35까지 저는 가시라고 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저는 이제 아까 뭘 여쭤보려고 했냐면 기대했다는 사람, 그러니까 저랑 차전 주장님이랑 저는 이제 같은 기대를 했던 거고, 근데 뭐 나머지 분들은 안 할 거라고 예상하셨으니까. 그 기대도 안 한 거죠. 근데 했어야만 하는가? 유감 표명 정도 했어야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종근당 선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고 뭐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 부분은 좀 우리 윤석열 구단주께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2주의 돌직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돌직구로 함께 가보시죠.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걸다 걸어. 뭐 이제 뭐랄까요? 그 가짜 뉴스의 판을 만들었다. 국회를 내지는 뭐 도박판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양쪽에 이제 이런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요거는 누가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갖고 왔고요. 예. 누가 돌직구를 던진 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 둘 다 그래요? 둘 다 돌직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어쨌든 그 김의겸 의원이 24일 날 국정감사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출석했을 때 이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청담동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현장 변호사들을 30명 만났다.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문제는 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 자체가 네. 야구에 비유하자면 이 한동훈 장관과 그다음에 이 김의겸 의원은 네. 누구나 주목하는 네. 이 전적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투는 예. 이렇게 상대 전적을 다투는 선수 간의 대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서로의 구질과 타율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스타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네. 그래서 공을 던졌을 때 이것을 아예 알고 친 거다. 한동훈 장관이 알고 맞받아친 공이 네. 지금 홈런일지 예. 아니면 완전 파울일지 예. 이런 것들은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황이 아닌가. 예. 예,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 술자리, 그러니까 이제 그 굳이 이게 비유를 하자면 어떤 그 우리 윤석열 구단주와 우리 한동훈 감독하고 우리 김현장 시민구단이 밤늦게 만나가지고 내기 야구한 거예요. 술 먹으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요 내용이 나온 건데 사실은 요거와 좀 더 굉장히 진일보한 부적절한 지금 그러니까 저 야구 예. 선수의 말인데 예, 뭐라 예. 그랬냐면 네네. 그렇게 술 먹은 거예요라고 지금 아니요, 확정을 했어요. 의혹이에요. 비유하자면 아니, 비유하자면.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아니 없는 이쪽에서 제기했다고요. 제기했다고. 정확하게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직 홈런인지 파울인지 모른다. 아니,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고 아주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불어서 이 진일보한 게 또 나왔어요 오늘. 오늘 네. 또 나온 게 뭐야? 우상호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이제 대통령이 술을 먹는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식으로 인터뷰에서 얘기했더니 우리 한동훈 선수가 또 뭐라 그랬어요? NHK. 한동훈 선수가 또 이제 우리 우상호 선수는 과거에 어디에서 일했다더라. 5.18 때 룸사롱에서 뭐 함부로 뭐 이런 얘기 했다더라. 이제 이런 식까지 이제 확정이 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선수. 근데 뭐 저는 사실 그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저분이 뭐 한두 번 저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뭔가 좀 한동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은 뭔가 이게 뭐 우리 소위 요즘 시중에서 뭐 발작 버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달려들거든요. 근데 네네. 어느 정도 저 정도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좀 팩트 체크 정도는 되고 좀 어느 정도 좀 누가 봐도 한 70-80%는 동의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의혹 제기라고 걸었어야 되는데 네. 이건 뭐 구질도 이상하고 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졌다 보니까 같은 팀 내에서도 아 김의겸 선수 이런 건 좀 너무 아니지 아깝다. 않습니까? 너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저런 방식의 이제 폭로성 그리고 또 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넘어온 것을 네. 갖다가 이제 데스킹되지 않은 네. 그런 것들 갖다가 터트리는 것은 네. 저는 매우 좋은. 저는 김의겸 의원이 앞으로도 많은 신뢰를 예. 좀 잃을 것이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이제 언론 밥을 조금 드셨거나 네. 이제 여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제 언론 밥을 조금 이제 드셨거나 이제 실제 이제 뭐랄까 이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너무 나갔다. 이제 뭐 아니 그리고 가장 그 의구심이 드는 게 그거예요. 김현장 변호사 30명을 지금 만났다는 것은 변호사들도 바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죠, 또 그렇죠. 김현장에 있는 변호사들을 30명을 모아서 술을 먹는 자리에 갔다. 그러면 누가 봐도 김현장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예, 예. 워낙 정관예우라든지 이런 거에 의혹을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 있는 변호사들 30명이 모였는데 거기 또 대통령이 가고 예. 법무부 장관이 갔다라는 것 자체가 예. 일단 전제가 잘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긴 한 건 사실이에요. 이거 이제 뭐 제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탐문을 해보면 자 노정열 선수. 사실 확인은 사실 3명인데 30명으로 과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하. 그것도 사실은 10분의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로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 김의겸 의원이 그거는 사과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저거는 이제 국회의원인데 제보를 받아서 네. 중요한 사안이라 이렇게 사실 체크가 부족했던 거는 분명하고요. 네. 다만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비례든 지역구든 뽑아준 겁니다. 네. 300명이라는 성스러운 자리고요. 네. 그 한동훈 장관이 아까 발작 버튼 당한 것처럼 이렇게 반응한다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말기술이나 법기술, 네. 일각에서는 법미꾸라지라고 하는데 네. 법꾸라지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사실 민주당 일부 선수들의 기술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늘 당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예. 저는 객석에서 근데 이 경기를 바라보는 우리 관객을 향해서는 네. 생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 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사실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책임지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되는데 저 시정 잡배가 마치 내기하듯이 저는 앞으로도 공직 다 할 테니까 뭘 거실래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뭘 거실래요? 뭘 거실래요? 그래서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스픽스에 자주 나오는 우리 이경 대변인이 네네. 집 걸지 말고 네네. 아이폰 비밀번호 걸어라. 거기까지 나온 겁니다. 21자리인데 그걸 어떻게 다 걸죠? 아이고 저는 비밀번호 25자리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뭐 이게 하다 보면 다 나오고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예. 의원이 그렇게 했더라도 사실은 국무위원의 태도와 언행에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그 선을 넘어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종훈 선수 이제 팔을 걷어붙이시며 이제 얘기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자 태도 문제부터 얘기하죠. 태도. 자, 이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처음 있는 일입니까? 처음 아니에요. 3번째예요. 누구나 다 한 번 겪으면 화 안 낼 거야. 2번 겪어도 화 참을 거야. 3번이에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김의겸이 가짜 뉴스로 괴롭힌 게 이재정 의원 악수 사건이에요. 안양교도소 이전 그거 이재정 의원 지역구에서 수건 사업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안양교도소 이전 들어줬어요. 그래갖고 악수하는 사진이 나오자 김의겸 뭐라 그랬습니까? 네네. 김의겸 선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것도 조작 사진이다. 이재정 의원 가는데 뒤쫓아가갖고 사진 그렇게 연출하려고 한 거다. 이재정 의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과를 해야지. 사과 안 했어요. 두 번째가 미국 출장. 미국 출장 갖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재명 무슨 수사하러 갔다? 지금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재명 수사하러 간 거? 안 나왔어요. 두 번째까지 참았어요. 왜? 이건 내 문제니까. 화 안 냈어요. 이번에 화 냈어요. 왜 냈습니까? 대통령까지 나왔잖아. 대통령 나오고 자기 등장하고 30명의 명예까지 다 나왔잖아. 그럼 이거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야구도 3번 스트라이크 때문에 아웃당해야 돼요. 김의겸 뭐 저기잖아. 한겨레 신문 기자라며요. 김의겸 선수. 최소한 6가지 중에 2가지, 그러니까 6가지 중에 2가지가 지금 없어요. 뭔지 아세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어. 이게 언론이라면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해? 뭐야 갤러리 뒤램에 갤러리 뒤는 한양 아파트가 있어요. 갤러리 뒤는 한양 아파트고 조금 나오면 청담 초등학교 있고 조금 더 나오면 청담 고등학교 있고 조금 더 나오면 SM 사무실이야. 거기 카페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다 가보셨어요? 제가 15년 살았어요. 거기. 강남 사람인데. 제 아들이 청담 고등학교 나와요. 저기 삼성동에 살았기 때문에 상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거기 일단 알아요. 카페가 있으려면 건너편이어야 돼. 길 건너. 갤러리아 건너에 명품거리 뒤쪽이 카페가 있어. 고급 카페들. 인정. 오케이. 근데 이게 갤러리 카페들 다 지하에 있지 않나요? 갤러리 뒤램에 말이 안 되고. 원래 근데 어쨌든 그 매체도 가서 확인 못했잖아.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게 자, 이 여자가 있어요. 여자한테 이 첼리스트한테 직접금 취재한 거야? 최소한 어떤 언론도 이 첼리스트가 얘기한 남자가 이 제보를 했으면 그거 보도 못해요. 왜? 이 남자가 갔어? 이 남자가 뭘 확인했어요? 아니야. 그럼 여자를 확인했는데 여자한테 저게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보도 못해.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확인이 안 된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건 불가능한 거야 처음부터. 이종훈 선수 말씀은 크로스 체크도 안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최소한 복수의 증언자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 말만큼 못 믿어. 이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윤석열 봤다라든지 이런 체크가 있어야 보도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찾아가지도 못하고 종업원한테도 얘기는 못 듣고 첼리스트의 간접 증언. 첼리스트가 직접 이 매체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남자가 그거를 불법으로 증거를 갖고 이게 사실이다? 이건 언론이 아니라 그냥 찌라시지. 찌라시 상태 어떻게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김의겸 선수라는 사람이 어떤 기자였다는 사람이 이거를 사실이냐 얘기할 수가 있는 저 한 거고. 말씀만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진짜 이정근 우리 선수님 말씀에 100% 1000% 동의하고요. 1000%. 예, 1000%. 근데 이런 거를 이준석 대표 사건에도 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2달 전에 제 모습이 막 생각이 나요. 정말 정확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준석 대표한테는 전혀 안 그러고 이자 한동훈 장관한테는 적용시키고 그거는 좀 피했으면 유민. 이야. 요거 진짜 요거 하나 안타 드려요. 안타 계산합시다. 1호까지 뜁니다. 야, 이거 좋아. 이거 2호 듣다 보니까 설득적이잖아요. 아, 생각도 못했어. 나 거기서 이준석이 나올지. 자, 근데 어쨌든 정말 잘못된 거. 제가 앞서서 누가 뭐 어디 이제 그 기자
생활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미 뭐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너무 메커니즘을 잘 하시는 분이 다 설명을 주셨고요. 하지만 또 다른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환하게 웃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차재원 주장님.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저는 김우겸 선수하고 청와대 스타디움에서 한 1년 같이 플레이를 했죠. 오. 하고 경험담 나옵니다. 경험담 나옵니다. 잘 알고 예. 그때 2016년 최순실 왜 그 국경농로 사건 그 K스포츠 재단 그 구글링에서 그 잡아냈을 때 제가 너무 와 대단하다 싶어갖고 우연히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이랬더만 본인이 그러더라고. 아 뭐 자기 뭐 그렇게 자기는 알고 한 거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뭐 진짜 구글링 했냐니까 구글 아니 K스포츠 재단이라는 재단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떴는데 그 재단의 이사장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의겸의 생각 입장에서는 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안만 수수면 안 나와가지고 자기가 구글에서 그 사람 이름을 쳐봤대요. 쳐보니까 그 사람이 강남에 있는 모 스포츠 마사지 센터의 업소 주인하고 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거길 찾아간 거지. 찾아가서 이제 탐문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단골이 최순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클루를 잡아갖고 그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같은 이 언론이라는 영역에서 같이 했지만 참 대단한 친구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다만 예? 다만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하지만 내진 다만 이제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뛰던 그 순수한 아마추어 리그를 떠나고 나서 약간 딴 데로 가니까 약간 사람이 약간 조금 되는 것 같다.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내가 이번 상황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니까 아무래도 야당이 견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피자가 견제를 했는데 이거 투수 보크가 걸렸구나. 투수 보크라는 거 아시죠? 투수 보크 아시죠? 투수가 예를 들면 주자를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부정한 행동으로 꼼수처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투수가 벌칙을 막 받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반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처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나친 견제구를 빨리 어떻게 잡아내려고 하려고 급한 마음 때문에 그 견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자세 자체가 원래 그 플레이트판을 밟고 투수가 셰프 포지션에 들어가면 몸을 흔들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섣불리 몸을 흔들고 하면 그 투수 보크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베이스를 그럼 주자가 하나 더 가요. 지금 옛날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 기억으로 그때 그 삼성 라이온스의 투수였는데 강속구 투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 박영수 무슨 영수? 박영수. 박영수. 네. 박영수가 뭐 어떻게 되냐면 이 3루의 주자를 잡으려고 하다가 투수 복구를 범해서 그 투수가 주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한 점 들어오면서 그걸 게임이 끝났어. 끝내기 투수 복구가 된 적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의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실수가 민주당의 자칫 잘못하면 존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근데 초반에는 제가 투수 복구처럼 봤는데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가보니까 이건 좀 비디오 판독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오늘 뭐 윤 대통령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물론 대통령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동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만약에 지금 국민적 의혹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당당하고 한다면 깔끔하게 밝혀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조금 비디오 판독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식으로 제 마음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사실은 한동훈 대 김의겸에서 한동훈 대 민주당으로 가버리는 게 우상호 의원 오늘 오전 인터뷰 이후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5.18 때 뭐 룸살롱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 입에서 점점 분위기는 험악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원희 선수?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애초에 이 김의겸 의원이 제시할 때 제보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 제보가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갈 건지 아닐 건지 너무 잘한다. 지금쯤은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지 아닐지를 판단해야 될 시점이다. 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보자가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뭐. 그러면 빨리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과하고 네네. 예, 안 그러면 너무 큰 실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러니까요. 걱정이 네. 예, 많이 됩니다. 연탄에서는 뭐 지금 네. 징계안도 제출을 한 네. 상황이고, 근데 여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거의 참전 양상으로 더 이제 확정이 된 게 근데 저 이거 보고 약간 충격 먹었거든요. 좀 몰랐다가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저질 가짜뉴스 술자리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쌍욕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분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정도면 이건 뭐 그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NHK요? 저 옛날에 그거는 너무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그 NHK 김수경 네. 아 저는 이제 꽤 몰랐거든요. 유명한 이제 사건. 새롭게 알았다는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아니 아 근데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게 사실 저는 아까 사실이라는 게 이슈가 신기해서. 다 나오는데. 아니, 너무 그러니까 NHK 엄청 유명한 사건이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정리해드려요. 아니 그거 찾아보시는 걸로. 박노해라는 시인이 완전히 끝난 아 그래요? 끝난 네. 사건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까 제가 투수 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지금 리액션 자체가 너무 오버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오바른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예를 않는 게 아니, 잠깐만. 그 지금 NHK 룸살롱 사건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우상호 의원이 오늘 김현정 뉴스쇼에서 야, 김현정의 이야기했어요. 뉴스쇼. 제가 아침에 운전하다가 잠깐 들었는데 뭐 저는 충분히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저걸 저런 식으로 받아친다고? 야 이거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상호 의원이 사실 못할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주 타겟은 김의겸이에요. 김의겸 선수인데 사실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우상호 선수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갖고 지금 NHK 룸살롱 사건을 갖고 와서 하는 것은 일종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일종의 물타기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약간은 좀 이 실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저렇게 오버하면서까지 저렇게 강하게 반발할 필요가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종원 선수 얘기 듣고 노정면 선수 반박 듣고 이제 아차차이로 갈 거예요. 참 제가 아까 네거티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의겸이 지금 김의겸 선수가 무슨 뭐 불리하게 되고 있다 다들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딱 김의겸 선수가 좋아하는 원래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야. 지금 우상호 선수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예. 민주당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네. 최고위나 아니면 뭐 라디오들 통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술 좋아하잖아. 제법 많고 무조건 모든 사람의 입에서 윤석열과 술이야. 자 목적이 뭐냐면 네거티브는 상처만 주면 돼요. 네. 줄리 사건이랑 똑같은 거야. 줄리 그리고 줄리가 아닌 게 사람들한테 아니야. 저기 먹힌 게 중요한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김건희 여사만 보면 줄리가 떠올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는 이제, 나경원 생각해봐요. 나경원은 1억 원 1억 피부과 그거 지금 거짓인 거 다 모르죠. 법원에서도 다 거짓이라고 나오고 그게 550만 원인데 딸이 다운 증후군이야. 다 나타났잖아. 네, 다운 예, 증후군은 뭐냐면 피부가 계속 안 좋아요. 습진이 나고 막 그래. 그래갖고 딸의 손을 붙잡고 거기 가서 550만 원 했어요. 그 550만 원을 1억 원이라고 뻥 튀겨갖고 서울시장에서 떨어졌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내리서 뭐가 남았어? 나경원 그럼 피부과 1억이야.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거, 김의겸이 하려는 건 자기한테 무슨 비판이 들어도 상관없어. 나 우상호 우상호 선수 얘기에 가장 화가 나는 거는 우상호마저도 그것을 나서냐 이 흑색선전에 한 주인공이 돼서 나서냐 이거야. 다 읽어봐요. 오늘 의원들 그 워딩 다 봐봐. 에휴. 그래도 윤석열은 먹었을 거야. 윤석열은 술 좋아해. 아예 한동훈은 술 안 마셔. 맞아, 알아. 근데 윤석열은 먹었을 거야. 이 소리가 쫙 돌았어요. 저는 뭐 우상호 선수 변명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인터뷰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밑자락 깔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뭐 사실은 술을 뭐 좋아하지만이라고 시작을 했다는 거는 이제 일단 언급해드리고 노정원 선수. 우상호 선수도 주당으로 유명합니다. 예, 사실 좋아하시더라고요. 386, 486, 586 운동하다가 다시 야구로 운동화를 변한 사람 친구들 되게 말술이 많고요. 예. 저희 다 선배님들이시지만 네네네. 뭘 말하고 싶냐면 정치라는 게 상대적인 겁니다. 네네. 다 일말의 진실은 있고 퍼센티지는 있습니다. 무슨 말하냐면 여론조사는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꼭 참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언제 지금 밝혀졌냐면 한동훈, 김의겸의 그 설전이 벌어진 게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네. 윤석열 구단주도 다수. 올랐지만
민주당은 3%가 올랐습니다. 네네네. 정말 잘못됐다면 오르면 안 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무위원 선수들은 이렇게까지 자기가 물론 내후년에 지금 금배지 따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막 관객석에서 나오곤 있습니다만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금배지 선수처럼 언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그리고 술 안 마시는 선수도 술자리에 얽힌 경우는 전 너무나 많이 봤고요. 네. 콜라 사이다 마시면서. 네네네. 그러면 옛날 거 그리고 사과를 한 걸 가지고 끄집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막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들었습니다. 우상호 선수는 그냥 윤석열 구단주가 사실은 북에 도발이 있을 때도 얼큰해서 그 주민들과 찍은 사진이 있으니 그거를 지적한 건데 발끈해서 역시 또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예. 아니죠. 깜짝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 모기. 모기 잡으셨구나. 모기 잠기네. 자, 그래서 오늘 모기 잠기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현주 선수 얘기 짧게 듣고. 아니요, 저 괜찮아요. 신청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바로 신청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확정이 될 줄 사실 몰라서 오늘 갑자기 저희가 이제 나온 얘기를 실어드리느라고 얘기를 좀 길게 가봤습니다. 자, 아차차 에러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2주에 가장 큰 실수는 어떤 실수가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금진태발 금융 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서 어쩌면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최문순 지사 시절에 무슨 무리가 있었는지, 왜 거기에 제일 먼저 지급 보장 상황이 생겼는지 그런 걸 따져야지. 예. 누구의 잘못이냐?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 도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인데 이게 이제 뭐 책임론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현 시점으로는 사실 김진태 도지사가 사실 어제도 뭐 좀미안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좀미안 좌가 돼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현 시점은 김진태 도지사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 세밀하게 따져보면 최문순도 뭐 사실 잘한 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여론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종호 선수 갖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김진태 지사가 잘못했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김진태 지사가 지금 채권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채권 시장이 어차피 지금 고금리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돈들이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채권 자체도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이 지자체와 지자체나 중앙정부는 무조건 100%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채권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급보증, 그러니까 저 돈을 네. 그날 못 주고 이거 저 팔아서 강원 중도 개발 팔아서 차근차근 주겠다. 이게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요. 예. 자, 천천히 보면 저는 6대 2대 1대 1이다. 너무 많은데 6대 2대 1대 1이요? 6은 김진태. 6은 김진태. 1이 있는데 1은 청동기. 청동기. 그 유물 나온 거. 그거는 그치. 그거는 뭐 땅을 팠는데 그래 청동기 나오고 우리나라에 물건에 책임을 묻을 수 있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청동기가 나왔어요. 법조인 그 청동기는 어떻게 물건에 벌을 어떻게 줘야 돼? 청동기 때문에 몇 년 또 잡아먹었어. 그건 그래요, 맞아. 그건 맞아. 그 다음에 코로나. 다 만들었는데 관광객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 하루에 뭐 몇 명? 이게 와야 그 돈을 해갖고 1년에 네, 얼마가 그쵸, 나와. 그쵸. 근데 코로나 3년 때문에 사람이 안 온 거였어요. 1 청동기, 2 코로나, 1 그다음에 2가 사실 최문순 지사가 맞아요. 네네. 뭐 물론 이것도 사실 김태 지사가 먼저 얘기했지만 최문순 지사도 뭔가 조금 더 책임 있게 관리를 했었어요. 저기도 뭐지 저 청동기도 사실 자기가 좀 더 나서서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관리했었어야 됐는데 네. 못한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6대 2대 1대 1이다. 네. 근데 저 사실 이견은 없긴 해요. 사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제가 예. 우리 이종근 평론가 만난 이후로 가장 100% 지금까지는 그동안에는 80, 90까지는 했는데 하나 뭐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 말한 6대 1대 1대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과반수 넘게 책임을 이렇게 평론하셨다는 건 정확한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그 유적지가 있고 BC 분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 수익 타당성이 확실하지 않고 이미 다른 나라에 레고랜드가 있는데 과연 드림 만큼 뽑겠느냐 얼마나 뽑겠느냐 이미 또 강원랜드 사태도 있고 그래서 안 추진하게 바랬지만 어쨌든 또 강원도로서는 가진 재산이 그거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자 우리 공직자들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부의 99%
비열점으로 오더라도 나머지 일도 때문에 끌잖아요. 예. 더군다나 지자체장이나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전 정부가 그렇게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일을 안 만들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주신 건 되게 잘했고 왜냐하면 좀 전에 그 말씀 감독. 네, 분명히 이게 왜 터졌냐면 적자 쌓인 것도 맞고 최문순 지사가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예. 김진태 선수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거 진행 안 되면 자기가 소양강에 몸을 던지겠다고. 맞아요. 그 말씀 안 하셨어야 되고 너무 자극적인 선수들이 자극적인 말하면 객석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만기를 한 번 더 연장하거나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롤오버를 시켰으면 될 문제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지급할 수 없어 회상 절차 넘길 거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이종근 평론가 말한 대로 6할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정도 되면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엊그제 있었던 비상경제대책회의나 시정연설에서라도 민주당 선수 중에 광역단체급 되는 선수가 이 정도의 잘못을 했으면 이재명 구단주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구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 죄송합니다. 이 정도 하길 바랬는데 그건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6대 2대 1대 1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야구에서 말이죠. 야구는 기록 경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선수가 이 타구를 보냈는데 그 타구에 점수가 난다든지 하니까 그 타구를 때린 선수가 이게 안타냐 에라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생명에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냐? 예를 들면 지금 삼루간을 그러니까 타구가 날아갔는데 앞에 지금 서드 베이스가 이 삼루수가 건지려고 했는데 못 건졌어요. 근데 이 유격수가 그러면 그것도 유격수도 놓쳤어. 그럴 경우 가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니는 6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야구에 있어서. 야구는 가면 이 책임이 가면 3루간으로 나갔는데 3루가 안 건드렸으면 충분히 유격수 잡을 수 있는 공인데 3루가 건드리는 바람에 유격수 못 잡았다고 하면 그건 3루의 책임이에요. 3루수의 책임인데 충분히 3루가 얼쩡거린다 하더라도 유격수는 분명히 지자리에 있으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유격수 책임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구는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그 선수 한 명의 기록이 연봉 협상에 아주 결정적인 그 잣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건 누가 봐도 김진태였다. 이 에라는 책임은 심판이 된다. 야구적으로 보면 심판이 된다.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짚지 않겠고요. 심판이죠? 심판이요. 뛰었어, 뛰어야지. 100%. 뛰어야지. 경기 시간이 거의 다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차차이로는 우리 차재원 주장께서 국정원의 이제 기조실장이 물러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언급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경기 시간이 다 됐어요. 경기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됐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5분에게 선관을 들으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선관의 주제는 뭐냐? 선관의 주제는 뭐냐? 김용 부원장의 체포 이후에 이제 민주당은 과연 어떤 스탠스로 나아갈 것인가? 과연 이 지금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단일 대우에 형성하고 있는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뭐 각자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텐데 먼저 우리 신규 선수 들어볼까요? 뭐 잠깐 이게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이제 김용 부원장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본인은 지금 입을 안 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정진상,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선상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 민주당이 끝까지 저는 제명수호로 나간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영장 집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사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당력을 동원해서 다 막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에게 엄청난 저는 패착으로 돌아갈 것이다.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는 지점은 어디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민적 여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수호를 이제 예를 들면 법원에서 이제 검찰에서 소환을 했을 때 불응한다라든지 그럼 이제 뭐 영장을 그럼 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뭐 방탄국회로 간다라든지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저항, 전 이게 굉장히 좀 클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선수는? 저한테?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이럴 때도 있어야죠. 신나라. 짧게. 김용과 저기 누구지? 정진상은 안희정과 장세동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희정과 장세동은 각각 죽은 때문에 들어갔어요. 죽은 거를 안 하고 뒤집었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안희정은 진짜 이념적 동지예요. 노무현과 그다음에 장세동은 저기 그 전후회적 동지예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자기가 다 짊어졌는데 지금 유동규나 정진상과 이재명은 그런 관계가 아니야. 보니까 이재명 선수는 구단주는 결코 자기가 뭘 나누질 않아요. 함께 무슨 동지회를 나눈 사이도 아니고 함께 전우회를 나눈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돈을 쫙 해서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 전두환처럼 다 내가 먹여 살려 이런 보스도 아니야. 그리고 정진상 봐봐요. 명예를 함께 나눠? 아니야. 이 사람은 국회의원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왜냐면 은둔이야. 계속 숨겨. 이 사람한테 무슨 명예가 명예 못 가죠. 그다음에 뭐가 갈 수 있어? 돈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좀 특이한 리더십, 정치에서 사실 이런 식의 리더십은 없거든요. 그래서 배반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 배반의 가능성? 김명희나 아니 유동규처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두 사람은 배반을 못해요. 끈끈한 어떤 관계들이 있거든. 그 관계가 이재명의 리더십에서는 안 보인다. 그 배반이 이제 곧 오면 그 단일 대우가 무너진다. 아니 그건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내가 8억이나 80억을 어디다 썼다라고 얘기 못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현주 선수. 요 얘기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는 이제 어느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유동규 씨는 이익 공동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가치나 이제 이념 공동체다, 정치 공동체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이 결이 다르다. 유동규 씨만 다르다. 근데 유동규 씨는 이미 배반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동규 씨의 배반의 내용들이 이 발언만 있지, 말만 있지 물증이 나온다는 얘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증이 나오는 순간 이 게임은 셋이 될 수 있지만 물증이 나오지 않는 순간, 물증이 나오지 않는 전까지는 계속 간다. 똘똘 뭉칠 것이다. 근데 카톡방에 대한 뭐 비밀번호도 알려주겠다고는 하더라고요, 유동규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코너가 선구안 안 하면 민주당 어떻게 대응할까? 이제 선구안에 맞게끔만 말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갈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끝나더라도 이렇게 준예산까지 가지 않도록 당연히 그 시간에는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합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국민의 신부를 걸어서 예산의 심의 의결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밖으로 나와서 이 무도한 정치 탄압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을 신뢰하는 것보다 신뢰하지 않는 것이 18%가 더 높고 그리고 대장동 특검 하자는 것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이 데이터 리서치의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선수를 전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런 여론이 계속되는 한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워터멜론들, 수박들이 몇 가지 내부 총질적 발언을 하겠지만 이 여론이 계속되는 한 갈라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갈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이재명 구단주의 리더십이겠죠. 리더 또 이제 거의 반대의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이종호 선수와 차지원 주장의 말씀 마무리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는 건 아까 제가 시정연설 시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구는 불참을 하더라도 경기는 임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아마 지금 그러니까 국회라는 경기장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경기에도 집중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향후 그러니까 지금 이 김용 선수의 이 지금 퇴출에 따른 이 부분에 단일 대우를 형성하느냐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김용은 왜 그럼 퇴출됐느냐?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혐의 때문에 지금 퇴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지 약물을 줬다는 사람들이 세 단계에 걸쳐서 있어. 나 줬다고 하는데 김용은 그걸 복용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김용만 먹은 게 아니라 그 감독인 이재명 감독도 먹었다대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판정해 줄 사람은 어디냐? 지금 그 약물 복용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약물 테스트를 하고 있어.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 증거가 안 나오면 그거는 약물 전달한 사람들 단계에서만 끝날 주장으로 사람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단일 대우를 형성해 가겠죠. 근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약물 복용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지금 민주당호라는 이 팀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면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약물 복용 테스트 결과가 중요하다. 끝까지 야구의 비유. 진짜 존경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자꾸 이거 안 다음 경기 때문에 우리 빨리 경기 끝내라고 엄청 뒤에서 압박 주는 바람에 나도 마음이 좀 급하다. 자, 오늘 2주에 다음 주에 어떤 또 상황들이 펼쳐질지 저희가 선구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정치 베이스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